어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선화 통화를 통해 우리 대통령에게 아시아 대표로 세계보건기구 총회 기조연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의 상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어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치료기술과 백신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74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발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일최고 800명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주 이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한 국민 여러분들과 찾아낸 확진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치료한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관리와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으며 일정을 나누어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보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게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여 대여할 예정이며 예산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 요청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과 콘텐츠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함께 활용할 계획으로 공공 플랫폼인 e학습트 및 EBS 온라인 클래스는 학생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 중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스마트 기기 없이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원격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개학 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역 당국으로서도 원격 수업 실행 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 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통신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 안내하고 종교단체별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5G 실내망을 구축,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성차 종교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용하겠습니다. 성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파수, 출력 등에 대해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3,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 지도를 하였고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23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주요 영업시간에 집중 점검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복지 재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다른 복지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위기 사유는 실직이라든지 후폐업, 질병 같은 이유로 소득을 상실할 것이 요청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그리고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그 시군구에서 심사에서 1개월 우선 지원을 하고 후에 재산 소득 기준 심사를 거쳐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4월 6일 날 고시가 개정된 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특수 고용 근로자분들도 사실은 기존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을 위기 사유와 소득 계산 기준의 요건을 맞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이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으로 1차 추경 예산 2천억 정도를 확보했고 이걸 통해서 11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월 6일 18시 기준으로 총 46,566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고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8,424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이제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이 기소 송치가 됐습니다. 기소 송치, 요건 경찰청 자료이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추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제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한 8만에서 한 9만 명 정도까지 늘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가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8만, 9만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은 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그 이제 여유 인력들을 보통 지자체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외 입국자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거의 100% 그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앱 설치율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는데, 이거는 동의에 기반해서 이제 기인한 데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일원인 과장 권지영입니다. 현재 스마트 기기 대여 수요 조사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수요 조사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교육급여자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농어촌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